안녕하세요. 흥분합니다. 요즘에 전쟁 때문에 기름값 올라서 비행기 값이 굉장히 비싸졌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행 안 나가고 못 나가고 좀 쓰시고 힘드시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고 싶고 가고 싶은 곳은 많은데, 그쵸?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주의사항이 아닌 제가 여행업에 15년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 두 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행 온 것처럼 가이드한테 썰 듣는 것처럼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자, 요즘 70대 중후반은 어떤가요? 요즘 70대 여성분들은 50대 후반? 아니면은 60대 초반? 이런 모습이죠. 굉장히 젊고 이쁘죠? 어려 보이시고. 그래서 누님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과거 한 10여 년 전에 그때 70대 여성분들은 어땠어요? 그쵸? 깨깨 할머니였죠. 거의 대부분 하늘을 못 보시거나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굽어서, 반대로 대부분 땅을 못 보시거나 이렇게 허리가 굽어서 이렇게 하늘만 보고 가시거나, 그런 깨깨 할머니들. 이 할머니들이 캄보디아에 있을 때 앙코르와트 보러 8분이 오셨습니다. 저녁에 공항에서 만나게 되죠. 8분들 머리 뻐글뻐글 똑같이 하셔서 이분들 호텔에 모셔다 드리고, 내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걷습니다. 온도는 38도, 40도,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벼운 복장에 선크림 많이 바르시고, 아침에 몇 시까지 나오세요 하고 이제 어머님들이랑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만났는데 어머님들이 보찜을 하나씩 들고 계신 거예요. 책가방이랑. 그래서 어머님들 이거 무거워서 안 된다, 빨리 놓고 오셔라 그러니까 아니랍니다. 진짜 중요한 것만 가져 나오셨대요. 그래서 아가씨의 소지품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이랑 그냥 갔어요. 앙코르와트 가셨어요. 가서, 자, 앙코르와트 들어가기 전에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밖에서 코코넛 먹으면서 화장실 들리는 자그마한 시장 같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머님들이랑 화장실 갔다 오려고 잠깐 멈췄어요. 멈춰서 어머님들 화장실 다녀오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 8분이 조금씩 화장실 다녀오시더니 그 잔디밭에 코코넛 먹을 수 있는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잔디밭에 8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여서 앉으신 거지. 앉으셔서 호텔에서부터 바리바리 들고 나왔던 보따리랑 가방에서 뭘 하나씩 꺼내시는데, 자, 한 분은 막걸리 한 통에 김치 한 포기 꺼내시고, 한 분은 맥주 몇 병에 멸치 꺼내시고, 한 분은 소주 꺼내시고, 기호에 맞는 주류를 꺼내셔서 8명이서 동그랗게 앉아서 술을 드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뜨겁고 많이 걸어야 되고 앙코르와트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어머님들이 술을 많이 드시면 위험할까봐, 힘드실까봐 어머님들 그만 드셔야 된다, 이제 올라가시자 하니까 어머님들이 왜 그러냐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니 계단을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라서 위험하실 거고 너무 뜨거워서 힘드실 거다 했더니 어머님들이 안 가신답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앙코르와트지 우린 안 갈 거야, 여기서 술 먹을 거야 해서 옆에 코코넛집 가게에서 맥주를 더 사다가 계속 먹었어요. 다른 팀 다 들어가고 나올 때까지 1시간 반, 2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술만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 나올 때 그때 다 같이 앙코르와트 안 보고 우리는 나왔죠. 나와서 점심 먹으러 식당으로 갔죠. 점심 먹을 때, 그쵸, 캄보디아에서는 숙기라고 부르는 버섯 샤브샤브가 있어요. 그 샤브샤브에 소주를 안 먹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또 소주를 마음껏 양껏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툭툭이를 타요. 오토바이 툭툭이를 타고 우리 이제 앙코르톰이든 뭐든 이렇게 재미난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경을 하게 되는데, 식당에서 이동할 때까지 한 20분 걸렸습니다. 그때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잔잔한 그 도로의 마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쵸, 졸리신 거죠. 다들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 목적지에 내려서 어머님들 내리세요 했더니 다들 주무시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앙코르와트도 안 보셨는데 이거 보시려나 해서 그래도 가기는 가야 되니까 어머님들 깨우지 않고 다 돌았습니다. 다 돌고 호텔로 왔어요. 호텔로 와서 낮잠 편하게 주무시고 저녁에 만나서 우리
저녁 드실 때 삼겹살을 드셨어요. 당연히 또 소주를 양껏 드시고, 그 다음날 뭐 스케줄은 많았죠. 민속촌도 가야 되고 뭐 어디도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스케줄은 많았는데, 자, 민속촌에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내리세요 했더니 두 분밖에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그 내리신 두 분은 화장실이 어디냐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분이 화장실 갔다가 다시 버스로 타셨습니다. 어머님들 왜 안 내리세요 했더니, 우리는 물이 보이는 곳 옆에서 술을 한잔 하고 싶다 하셔서 그 다음번 스케줄인 제가 좋아하는 개구리 파는 바라이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양껏 술을 드셨어요. 자, 마지막 날 톨레샵이라는 거대 호수로 갑니다. 거기는 이동 시간이 40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마이크를 잡으니 어머님들은 가방에서 종이컵을 꺼내시죠. 그쵸? 버스 안에서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저도 마이크를 놓고 술잔을 들고 투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경을 하고 나와서 뭐 이런저런 투어를 하고 마지막 날 공항에서 이제 헤어져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했죠. 우리는 다 얼큰하게 취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어머님들 조심히 가세요 했더니 어머님 한 분이 저한테 팁을 주시려는지 이렇게 바지 주머니를 뒤지시다가 갑자기 손이 내려가고 팬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시면서 저한테 손에 쥐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고생 많았다.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지. 우리 모임이 10명이 넘었는데 줄다 보니까 8명밖에 안 됐어. 우리 마지막 여행이라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구경하는 것도 뭐 중요했지만 우리만의 시간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셨어. 그러면서 저한테 손을 잡으시면서 어머님이 우리 마지막 졸업여행 태국 잊지 못할 것 같다 하고 가신 거예요. 자, 그 어머님 8분 캄보디아에 오셔서 앙코르와트 안 보시고 술만 드시다가 태국으로 오해하고 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님들이 제가 15년 동안 여행하면서 만났던 손님분들 중에서 최고의 여행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재밌었잖아요. 요즘에는 여권에 도장을 찍으러 다니는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여행을 왜 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에 와서 덥다고 짜증을 내고 못 사는 나라에 와서 지저분하다고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 그 어머님들은 그 시간이 1분 1초가 재밌었고 즐거우셨습니다. 저는 여행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유명해서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는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보내야지 하는 게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귀하신 분들은 그런 여행을 하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 91세 할아버지 지팡이 짚고 40도 넘는 아스팔트도 없는 그 앙코르와트를 보신다고 20명이 넘는 패키지에 보호자도 없이 혼자 오셨어요. 공항에서 19명 모셨고 할아버지 1명 기다리고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집으시고 한 발짝 그 나오시는 모습을 19명 포함 저까지 20명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걱정을 했죠. 아, 이번 투어 큰일 났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할아버지 호텔에서 이제 반키 나눠드리고 내일 몇 시에 만나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는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잠깐만 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더니 저한테 진주 목걸이 살 데 없네요. 진주 목걸이. 그래서 진주 목걸이를 왜 여기서 사세요? 베트남이 좀 더 유명한데.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는 진주 목걸이 사러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안 그래도 보석샵을 가니까 그때 사시면 됩니다. 그러고 헤어졌어요. 자, 내일 우리는 앙코르와트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죠? 자, 그 다음날 만납니다. 앙코르와트 앞에까지 갔어요.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진주 목걸이 어디서 파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갑니다. 내일 가니까 여긴 진주 목걸이 없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지팡이 집은 상태에서 여기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는 진주 목걸이 사러 왔어. 여기 안 갈 거야 해서 그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나무 그늘에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만나고 점심 먹고 이런저런 투어하고 마지막 날 보석샵에서 진주 목걸이를 구입하셨어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만날 때부터 앙코르와트까지 계속 진주 목걸이만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할아버지, 도대체 누구 주려고 하는 거냐고. 며느리가 이쁜 며느리가 들어왔나 아니면 손주 며느리가 생겼나? 그러니까 여자친구 줄 거랍니다. 아니, 할아버지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니까 영계래요. 70대 중반. 그러면서 그 영계한테 진주 목걸이를 선물하기 위해서 손주도 없이 보호자도 없이 혼자 인터넷으로 클릭하셔서 예약하셔서 오신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였지. 선물 사러. 저는 그 할아버지를 멋있다고 느낍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책이라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하시고 그런 정력이 있으시잖아.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가 제 인생의 모토가 된 거죠. 아, 나이 들어서까지 사랑을 하시고 멋있게 나이가 드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귀하신 남성 구독자분들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라고. 여행이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저도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행업을 그만두긴 했지만 우리 여행이 잠시 주춤하면서 검색을 안 하시니까 유튜버로 먹고 살려고 한순간부터 전쟁이 나기 시작하다 보니 참 힘든데 그래도 우습지만 재밌고 희한한 썰 들으시면서 그래도 이 시간 버티시라고 이런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에피소드나 주의사항, 더 많은 동남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끝!